그래서 처음에 이제 소개했던 그 케이스 다시 돌아가면 처음에 바깥쪽에다가 상하계 치알에다가 이렇게 이와이어를 붙입니다. 그리고 한 달 반쯤 지났죠. 그리고 석 달째 다시 저 새로운 이와이어를 그 하이 캐나인 쪽까지 연결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한 4개월, 이때부터는 한 달이지만 치료할 때부터는 약 4개월쯤 지나니까 이런 식으로 크라우딩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교환면에서 보면. 그러나 이제 측절지는 밖으로 뻗어지고 견치는 여전히 이렇게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초반기 처음 한 달 반 동안은 이제 008인치 이와이어를 사용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당연히 008보다는 010을 쓰면서 중간에 아마 뭐 액상 코팅제, 이 세퍼레이터 같은 걸 이용해서 부분적으로 다시 재부착을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치료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2021년만 해도 그때가 이제 처음 이 와이어가 출시됐을 때라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다시 보시다시피 010인치 이 와이어를 사용함으로써 라인업이 됐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 아직도 크라우딩과 오버젯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서서히 한 달이 지나니까 처음보다는 좀 하이캐나인이 좀 들어오고 측절치의 플레어아웃은 여전히 뭐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때 아무래도 이제 부족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화살표 부위에 해당되는 스트리핑이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인터프록시마 리프록시메이션이 이제 가해지다 보니까 크라우딩이 웬만큼 해결됐지만 여전히 측절치와 견치의 포지셔닝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깥쪽에 있던 이 와이어가 없어지고 안쪽에 벨로드롬 와이어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벨로드롬 와이어가 붙어 있는 걸 보면 이쪽은 아무래도 하이 캐나인이다 보니까 벨로드롬 와이어를 붙일 수 있는 위치가 이쪽 반대쪽 견치에 비해서는 상당히 크라운 쪽에 더 가까이 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측절치 레벨도 이쪽의 측절치 레벨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높은 약간 이렇게 경사진 형태로 벨로드롬 와이어가 붙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벨로드롬 와이어까지는 붙였는데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지켜보시는 것이 이번 케이스의 묘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두셔야 될 게 소위 레비알리 플레어드 오플라테럴 인사이저입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이제 안쪽에 있는 축절치를 밖으로 끌어내면 이런 현상을 우리가 자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이제 뻗어진 현상을 우리가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교환면 측에서 보면 그 진지발 레벨이 아무래도 플레어링 된 것이 더 진지발 클리니컬 크라운의 길이가 이쪽보다 더 길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제 ABP를 끼고 E와이어를 끼고서 개선이 되고 나니까 화학은 그때까지 아무런 작업을 안 했지만 크라우딩이 상당량 개선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많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는데 이것은 교정 치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프로시저입니다. 이걸 우리가 저는 이제 드리프터돈틱스 또 그 이 드리프터돈틱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치아가 생리적 치아 이동을 자연스럽게 교정에 어떤 외력을 주지 않고 인위적인 자연적인 힘, 뭐 혀의 힘이나 입술의 힘, 뺨의 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크라우딩이 웬만큼 해결이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와이어를 바깥쪽에 붙입니다. 크라우딩이 여기 좀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붙이기 시작했는데 이쪽에 레벨이 조금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이와이어 번딩을 이제 대충 붙이다 보니까 그때 한 달 지나서 다시 재부착을 합니다. 이 세퍼레이터 또는 액상 코팅제 우리말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요 재부착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크라우딩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크라우딩이 있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뭐 당연히 이제 웬만큼 해결은 됐습니다. 소위 7, 80% 크라우딩이 해결되고 나면 안쪽에 벨로드롬 와이어를 붙여주는 것이 우리 이와이어 시스템의 어떤 프로토콜이다 보니까 이제 안쪽에 벨로드롬 와이어를 붙일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라우딩이 이 정도 해결이 됐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드리프터돈틱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케이스지만 이쪽에 심한 크라우딩이 있는 하악의 제1대구치와 상악의 측절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발치하고 나면 1년 후에 이런 양상을 보입니다. 환자가 발치를 하고 1년 동안 내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치아의 자연스러운 이동을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거죠. 여기 보시면은요, 이 엑스레이 상에서도 파노라마 상에서 인접치, 특히 제1대구치가 있었던 곳에 인접치, 제2대구치와 제2소구치가 자연스럽게 티핑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상악의 측절치가 발치가 되고 나서 그쪽 공간도 어떤 형태로든 상악의 견치는 그쪽으로 데비에이션이 됐겠죠. 그래서 이쪽 구치부 여기 캐러스가 심한 치아를 빼고 났더니 이런 식으로 티핑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대개 크라운 티핑이 일어나고 루트는 오히려 더 멀어지는 언컨트롤드 티핑. 여기 보면 위에 있는 그 치근의 거리인데 이거보다 더 벌어진 걸 보면 언컨트롤드 티핑이 인접치 제1대구치와 제2소구치 사이에 발생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대개는 이런 언컨트롤드 티핑의 그 센터 오브 로테이션은 포케이션 에어리어인데 이 케이스도 해보니까 대략 그 정도 범위 내에 소위 센터 오브 로테이션 회전 중심이 있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접치 특히 제2소구치 상악과 하악의 제2소구치는 그 발치 후 드리프터 돈틱스 이후에 이런 식의 지축 변화가 있었고요. 소구치도 뭐 이런 식의 지축 변화가 있었고요. 여기는 엔드원 클래스 2에서 풀커스 클래스 2의 형식으로 바뀌었죠. 제2소구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하이케나이는 이런 식으로 상악의 견치는 앞쪽으로, 하악의 견치는 약간 뒤쪽으로. 그래서 이 지축의 어떤 경사도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보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이제 드리프트 돈틱스의 결론이고, 이게 첫 번째는 또 이런 그 드리프트 돈틱스도 있습니다. 여기도 캐리어스, 에로전이나 뭐 이런 캐리어스로 인해 가지고 육본이 이제 상당히 심하고 크라운 서스턴스가 없죠. 그래서 소위 이쪽에 크라우딩이 있고 여기 소구치에 로테이션과 크라우딩이 있는데 그쪽에 제1대구치를 빼고 나서 1년 후에 지켜보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이쪽의 크라우딩은 많이 해소가 됐고 여기는 이쪽의 소구치가 크라우딩이 많이 해결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말감 패턴이 여기는 박할 쪽이 없어요. 여기도 이쪽이랑 아말감 패턴이 없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됐냐면 박할 쪽에 이제 튜브를 붙여야 되는 상황이라 아말감이 아무래도 본딩력이 떨어져서 이 부분만 레진으로 이제 필링을 이제 잠시 했던 상황이라 다른 치아로 보이지만 다른 치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역시 그 드리프토돈틱스에 의한 크라우딩의 자연 해소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케이스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크라우딩 릴리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이거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러한 그 크라우딩 드리프토돈틱스의 현상을 알려드리는 케이스다 보실 수가 있는 거죠.